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제가 변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보니까 진짜 실화가 더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됐던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스토리들 말씀드리고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스토리들도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까지 짚어드려서 보다 보면 법적 쟁점까지 많이 알게 되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사랑과 전쟁 시즌1 124화 그 남자가 사는 법. 비행기 안 서툴어 보이는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여자 비행 스케줄을 알아내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자주 마주칩니다.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친해지게 된 여자와 남자. 남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외제차 드라이브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자기 집에도 데려가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재벌 같은 사람들 살 것 같은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입니다. 여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집 한번 살아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남자는 얘기하죠. 그러면 같이 살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와 능력 이런 걸 보고 반해서 사귀는 관계가 되고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다는 걸 알리니까 남자는 웬일인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출생의 비밀이 있어. 나 유명 재벌가의 사생아야. 그래서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없어. 그리고 상속도 받기 어려워. 돈도 벌기가 어려워. 그래도 나 같은 남자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괜찮다. 돈 못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가족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얘기하니까 가족은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집인데? 아니 저희 집인데요? 그러면서 가족이 얘기합니다. 남편 이름이 뭔지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 집 잠깐 맡아서 관리해 준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건 남편 집이 아니었어요. 이 남편은 이 집을 잠깐 맡아준다고 하고 자기 집처럼 썼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전업 투자자고요. 재벌의 사생아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전업 투자자로서도 그닥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걸 다 알게 된 여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길길이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유산되는데요. 이번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조산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마음이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매정하게 굴기가 쉽지가 않았죠. 여자는 사기꾼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됩니다. 결국 부부는 아내 친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남편 얘기합니다. 돈이 진짜 있어. 근데 묶여 있어.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남편 얘기하죠. 이 돈 다 주식으로 날렸다.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백수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자기 주변인한테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남자를 취업시켜줍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을 구해주는데요. 이 남자가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참 영업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하기가 싫어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사람이니까 회사 생활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대책이 없습니다. 몇 달 일하지도 않았는데 친구한테 외제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걸 가지고 화를 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외제차를 벌써 사냐. 그러니까 막 유서를 써두고 생명보험까지 막 가입을 해놓은 걸 보여주고 자살한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내는 또 여기 또 속아요. 또 속아요.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러고 또 속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작은 장사까지 하는데요. 남자는 아내가 겨우 꽂아준 회사도 소홀히 하고 주식을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이 주식도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겨우 마련한 전세금까지 빼서 모두 날려버립니다. 아내는 이제 도저히 안 돼. 우리 이혼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 또 거짓말을 하죠. 난 국정원 직원이야. 국가를 위해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또 속아요.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여자 일정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국정원 직원이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전세금은 날린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으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주변에 친한 이제 아이 친구 엄마들 동네 사람들 모임에도
자기 남편이 뭐 아주 그런 공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이죠, 일종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들은 주식 정보가 국정원 직원으로 알아낸 확실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당연히 또 날려먹었습니다. 이 주식이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고 투자한 동네 사람들이 이 부부를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혼 찬성이 77.7%, 반대가 22.3%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런 남자를 믿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이 남자가 구제불능이고 뭐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정도 믿을 수가 있나 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여자가 이혼을 원할 때 어떻게 이혼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개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거의 암기하실 거예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는 뭐냐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 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경우, 그다음에 뭐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되나 보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주식을 하는 거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이 능력이 없고 너무 무모하고 이래서 잘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악의의 유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거 부양 의무를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외도나 부당한 대우가 연결되지 않은 단순 거짓말, 두 사람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그런 거짓말 갖고는 사실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돼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거짓말 자체보다는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제가 이혼 상담 해보면 특히 여자 측에서 이혼 상담하는 거에 거의 절반은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무능력만 갖고는 이혼 사유가 되기 좀 어려워요. 판례를 보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 가장으로서 경제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도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정당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운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부 갈등이 야기된 경우에 그런 걸 이제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무능력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토대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되게 답답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맡았던 건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남자분이 자꾸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자가 모은 돈도 갖다 쓰고, 이 남자가 모아놓은 돈도 다 날리고, 이 남자의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는데 또 다 날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날린 거예요. 그 날린 액수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랬어요. 이거 딱 보고 이거는 셋 중에 하나다. 마약, 도박, 불륜, 셋 중에 하나 무조건 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래요.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잘 안 마시고 집에도 항상 6시, 7시 되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아이랑도 엄청 잘 놀아주고 엄청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나?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기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베스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되면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짓말들을 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 못 갚아서 고소를 당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 또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 때문에 본인은 사실 돈 번 것도 없고 챙긴 것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사기 고소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것만 갖고 이혼 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지간한 외도나 불륜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엄청난 정서적 마음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만 갖고는 이혼 사유가 없어서 제가 조언을 뭐라고 드렸냐면 이걸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쉬운 거는 이거를 막 말리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것 때문에 뭐 밖으로 나돌면서 뭐 성관계 거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없다면 경제적 무능력을 꼬집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만 대박이라니까 이런 무모한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사기 결혼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사기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 전의 사유로 이혼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혼인 취소할 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 상황, 집안 내력, 경제력 이런 것들은 혼인 의사결정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짓말, 좀 잘 보이기 싶어서 하는 과장 이 정도를 넘어서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걸 토대로 혼인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 점이 없었으면 절대 혼인을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인 취소도 거의 무조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죠. 과연 속나 싶은데 진짜 속아요. 실제로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속는 사건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속아요. 유명인들도 많이 속아요. 지금 이 사건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 사칭 사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연예인 김상중만 해도 재벌 2세 사칭녀와 결혼할 뻔했다고 하죠. 많이 알려진 사기꾼 전청조 또 비슷한 사례잖아요. 이 사기라는 게요. 당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당할 것 같지만 막상 사기꾼들 눈앞에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거듭되는 거짓말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부부 갈등의 약이 됐고 거기에 귀책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남편과 결혼한 이 부부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